아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일본이 나는 일본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근데 일본에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구나. 국무체 산하에서 국가인식 기관을 뒀다니까. 뒀는데 체계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미지 지표를 구성할 때 해서 거창하게 시작했지. 그때 저도 여기에 자문으로 갔었는데, 근데 지금 수년이 지났거든요. 코로나서 한 6년 됐죠. 근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에서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 데 있잖아요. 삼성, 예를 들면 그거 아십니까? 삼성, 그다음에 LG, 현대는 코레를 알고 있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삼성 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야. 메이드 인 재팬, 이게 무슨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삼성이 그거 알고 있대요. 그게 내뱉은데 그게 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일본도 그 안을 이용하고 있다. 이게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기업적 차원에서는, 기업과 차원에서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나 봐요. 아까 일본 얘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그 국가 문명화를 제한하기 위해서, 작업 홍보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본의 그 일정 형태의 민주적인 자본주의 길로 막 진전에 가요. 일본은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나라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걸 지속하면서 전략적으로 뭘 하냐면 자기들이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갖다가 확고하게 부정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과서 외국에는 빙산의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한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들 옛날에 그 나쁜 나라도 많잖아요. 그 나라 다 상대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대치하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왜 그런지 난 좀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일본,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한테 뭐 좀 스테이를 하고 있지만은 난 일본은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해요. 우리한테는 필요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그렇게 높은 문명력을 갖고 있다든가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선진화, 개방화가 된 과정에서 얘들이 추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긴 약속을 볼 때, 앞으로 긴 약속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우려볼 만한 그런 문화적 형태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일본의 스카라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 얘기할 때 한국을 보면은 무섭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게 뭐냐면 한국은 문제를, 한국 사람들 보면 문제를 안 돼. 근데 막을 올린다. 그리고 고친다. 문제를 딱 안 둬도 고친다. 그래서 속단이 소 있고 외양에도 고치는 나라예요. 소 있는 거 뻔히 안다는 거야. 근데도 그냥 진행한다는 거야. 막 올린다는 거야. 근데 일본은요, 막이 올릴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올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얼핏 보면 걔들 좋아 보이잖아요. 그 정신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문화 인지를 갖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안고 간다는 거야. 고통을 그냥 알았어. 뭐 문제 생기면 알았다고 오면 내가 가버리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능선을 능나라야지. 한번 실패했으니까 실패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붙어야 돼요. 속도가 그렇죠. 그죠? 한번 실패하는 거하고 실패 아니라 그런 거 틀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걸 그렇게 해가다 이게 실수를 부는 게 많죠. 걔들이 거의 50년 동안 전 세계 전자 쪽에서 이걸 하고 했던 놈들이 14년 만에 싹 지금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일정 부분에서는 도저히 못 따를 정도로 한국이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예술 공부가 그 하고 있으니까 공부에 그런 얘기는 실제로 무섭다고 보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는 있죠.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나는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효 대사님 있죠? 원효 대사. 원효 대사가 옛날에 당나라로 신라 시대 고생인데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이제 친구 딸을 챙겨가지고 산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하다가 이분이 목이 말라,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나 지친 상태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맛있는 물을 먹었더니 물을 먹습니다. 네? 먹고 나서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 안에 있었던 썩은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그 순간에 그런 걸 깨달아요. 그리고 아무나 이거 안 봐요. 뭘 깨달았을까? 이미지가. 만약에 내가 당신이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먹었다 이거예요. 맛있게. 먹고 보니까 해골바가지 안에 있는 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그다음에 그 이미지로서 그것이 자기한테 완벽히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유학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시 컴백을 해서 조언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불과 34세에 그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이분이 인내의 이야기죠. 자,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서 찾아야 이렇게 맞습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독자 아이들도 있고 누구나 좋은 말 아니겠어요? 결국 이 말은 학교에서는 결국은 역시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 의상대사는 끝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교가 시키잖아요. 참 해가지고 의상대사는 와서 마음대로 친해졌지. 친해져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 불교를 추천해줘.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좀 잘난 체 하면서 멋있는 말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뭐 있겠어? 그냥 생각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크게 고생하지 않게 할게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앞에 보고 그랬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눈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보이죠? 다 보이겠죠? 근데 이 인생학에서 불가가 보이나? 안 보이죠? 그죠? 사실은 다 보이는데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입제는 그게 다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술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게 종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종교, 예술, 바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데 느낌이 돼요. 이 느낌이 중요해요. 그 느낌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죠? 느낌이 전체잖아요. 전체. 그게 저도 그런 화두가 있어요. 저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보이는 건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